네,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건입니다. 어떤 제 자신 스스로가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오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요리를 하는 학생들, 후배들이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큰 풀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 자리를 어떤 논본다라는 불안감보다도 그 사람들의 어떤 발전되는 모습에 저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언제든지 저는 지금도 하루도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 잘 때 나도 같이 자고 남들 놀 때 같이 논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선 안에서의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만약에 12시간을 일한다면 저는 13시간을 일할 것이고, 이 사람이 만약에 5시간을 잔다 그러면 저는 4시간을 자겠죠. 그게 차이점이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에서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셀러브리티 셰프라든가 또 상당한 또 퀄리티가 되는 어떤 그런 셰프들하고 함께 이제 하는 행사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주가 최초로 그 행사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상당 부분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셰프라든가 셀러브리티 셰프들이 제주도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제주도를 좀 알릴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그 셰프들하고 같이 촬영을 하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갈라쇼를 한다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TV 스타 셰프들이 들어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왜 방송 활동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본업에 우선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보다는 해외 활동이라든가 국가 활동이라든가 제 본업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리적으로 따져서 본다면 사실은 TV를 통한 셀러브리티 셰프이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은 사실 글로벌라이징, 나의 브랜드를, 나의 이름을 어떻게 세계화 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세계화 시키는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나 세계화가 된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셰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레스토랑 비즈니스나 모든 것이 익스펜딩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장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만들어주는데, 국내 활동만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어찌 보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스텝을 넘어가지 못하면 속된 말로 우물하는 개구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올리브쇼를 시작해서 방송 활동을 시작했지만, 올리브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셰프가 요리를 통해서 대중하고 소통을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난 방송에 출연은 와요. 저는 그다지 그게 제 직업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경쟁입니다. 언어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느 시장도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저는 언어 경쟁력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소위 얘기해서 글로벌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상당한 스터디가 필요하다. 국내 활동을 했던 셰프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선은 그 셰프의 이름 자체를 시장에 인지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그 셰프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소위 얘기해서 홍콩이 됐든 싱가포르이 됐든 그 셰프를 모르는데 그 셰프 식당을 열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글로벌적인 시장의 인지도를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학생분들에게 영어는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가 필수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쟁력을 반드시 갖춰줘야 된다. 첫째, 언어 경쟁력. 둘째, 시장을 이루고 수 있는 글로벌화된 선관이 있어야 된다. 꼭 해주고 싶어요. 처음 요리를 하면서 제가 해외 생활을 할 때는 퓨전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네들의 재료와 우리의 재료들이 섞여서 잘 융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한식의 어떤 세계화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해외에 있는 고객들을 직접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우리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만의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퓨전이 아닌 정통인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본 그 나라의 음식의 범주에서 이 음식은 어느 정도의 틀은 비껴나갔지만 그래도 우리 음식이야, 한국 음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게 우리 음식이야 라는 퀘션 마크가 생기는 순간 벌써 그건 우리 음식이 아닌 거죠. 세계화된 그 어떤 요리도 뿌리를 건들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저거는 조금 모던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뿌리의 음식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스시는 그대로 있고 피자는 그대로 있고 파스타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오면서 미슐린이 관계된 미슐린 가이드에 연계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미슐린 가이드가 시사하는 바 자체가 어떤 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어떤 그 평가 기관이 음식의 척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실 셰프의 어떤 그 레벨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그 소위 계급 같은 거죠. 가장 큰 이펙트는 그를 통해서 미식의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유입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미슐린 가이드가 들어왔고 그 미슐린 가이드를 보고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식당을 가서 그 음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슐린 가이드를 통해서 또 다른 번성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차이점이 아마 시장에 양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리라는 것은 토탈 아티스트거든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어떤 기능인의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티스트의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음식만을 잘 만든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떤 지식에 대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시면서 또한 나아가서는 언어 경쟁력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인재로서의 어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소양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서울현대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기회들이 도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좋은 조리적 지식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움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학교 생활하는 시간 동안은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름의 대학 생활을 즐기시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